하이스톰입니다. 넷플릭스는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인기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다른 플랫폼들 역시 그러하지만 상징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단연 넷플릭스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대중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노출시키는 데에는 그들이 뜬금없이 우리나라 대중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한국문화 사랑꾼 역할을 자처하고 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이윤 추구가 최대 목적인 민영 기업답게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일 것인데요. 최근의 예시로 미국 버라이어티 기사를 하나 전해드리면, 현재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의 VOD 서비스 구독자가 무려 5,8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의 콘텐츠들은 이 시장 전체에서 시청률의 50%, 무료 체험 구독자 사이에서도 시청률 42%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글로벌 플랫폼들이 사활을 걸고 각축하는 이 시장에서 시청률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력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기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익 최대화에 없어서는 안 될 국가가 바로 한국인 것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이를 더 심층적으로 최근 할리우드 파업과 연관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넷플릭스가 글로벌 지배력을 계획하는 방법이라는 기사는, 할리우드가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해외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고, 이제 미국 밖에서 제작되는 콘텐츠들이 유일한 콘텐츠가 되어가는 상황에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를 하나씩 더 제작해 나갈 때마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지배력이 높아진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 콘텐츠들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현재 오히려 이를 너무 의식한 아이디어들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한국 현지화에 충실한 콘텐츠를 추구한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전략이라는 기사는, 특히나 아시아 지역의 시청자들은 모국어로 제작된 콘텐츠 시청 비율이 매우 높은 핵심 경쟁 지역이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콘텐츠 비중 역시 높여갈 계획이란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현재 디즈니와 아마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글로벌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넷플릭스가 먼저 출발한 상황이라는 기사는 넷플릭스에게 통제권을 빼앗기는 것을 경계하는 현지 방송사들이나 현지 스트리밍 플랫폼과의 경쟁도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성공 방식을 넷플릭스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용해 나가고 있고, 이는 검증된 방법이기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기사는 이 부분이 현재 할리우드 파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할리우드 작가 파업은 임금과 처우 개선 요구를 위한 파업으로 시작되어 지금은 배우들부터 다양한 협회들의 연합으로 이어져 현재 미국의 드라마, 영화 업계는 거의 멈춰서게 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 찬란히 우리 대중문화를 빛내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창작자들의 목숨줄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에 예사롭게 볼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더욱 심각한 문제들도 있지만 그 내용은 다른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일단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서 주목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기사는 아시아 영화인들은 현재 할리우드 파업을 희망과 좌절로 지켜본다면서 미국의 할리우드 파업이 한국의 창작자들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짚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2016년 한국에서 출범한 것은 노동 착취와 푼돈으로 악명 높은 국내 산업에 지친 영화 제작자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준 상황이 되었다는 기사는, 넷플릭스는 영화 제작 과정에 개입하지도 않고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하겠다 제안했으며, 한국 영화인들이 해외 관객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조금 변한 부분을 주목한 것입니다.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의 지배적인 플랫폼이 된 상황에서 현지 시나리오 작가, 감독, 배우들은 넷플릭스의 노동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그들은 할리우드가 60년 만에 최대 파업을 한 것이 그들이 따를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며 그들에게 더 많은 협상력을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넷플릭스와 애증의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한국 시나리오 작가 조합의 김병인 대표의 말을 전하는 기사는, 넷플릭스는 한국의 영화 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 반면 작품 재방영권의 로열티 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넷플릭스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였기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고 추가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넷플릭스는 그들이 한국 현지 스튜디오에 지급하는 금액이 넷플릭스 경쟁사들이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훨씬 능가하는 높은 비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기사는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넷플릭스는 보통 미국에서 제작할 때와 달리 한국 제작의 경우 현지 스튜디오에 아웃소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작가, 배우, 감독 및 스텝은 넷플릭스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는 구조가 아니며 이런 구조로 인하여 넷플릭스는 임금이나 잔금을 논의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부분은 한국의 영화 노동자들의 경우 수십 개의 비공식 노조와 단체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기사는 넷플릭스와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다고 쳐도 미국의 경우처럼 작가나 배우를 대표하는 기관이 없는 상황이란 것이며 미국의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듀서 연합과 같은 주요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기관도 없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곳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공격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는 인도에서도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넷플릭스와는 애증의 관계라는 김병인 대표는 한국 현지 제작을 통한 위험을 감수하려는 넷플릭스의 의지는 분명 감사하지만 작가, 배우, 감독들이 자신의 공정한 몫으로 간주하는 재방영권 잔여분을 넷플릭스가 지불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문제를 넷플릭스가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이를 연구개발 예산의 일부로 고려해주고 이렇게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이는 넷플릭스에게도 승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일단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큰 이유는 할리우드 파업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막대한 투자를 발표한 시점과 이유가 할리우드 파업과 연관지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전해드렸던 버라이어티 기사의 말미에는 2024년에 한국 콘텐츠에 대한 총 온라인 비디오 투자가 19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한국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국가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로는 다양한 아시아 국가로 다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한국 콘텐츠 제작 비용은 메이저 드라마의 경우 100%, 저가 온라인 드라마의 경우도 10에서 15% 증가했고 넷플릭스의 많은 히트작들 중에선 CJ의 스튜디오 드래곤, JTBC의 SLL 등 메이저 스튜디오들의 작품들이 많이 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한 A스토리 같은 독립형 스튜디오들도 있는데 이들은 점점 더 저작권 권리를 유지하기로 선택하고 있으며 방영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시장 참여는 분명 우리 창작자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기회를 제공했고 제작 비용도 많게는 100%까지 상승시켰기에 이를 두고 넷플릭스가 과욕을 부린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넷플릭스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우리나라 작품들이 그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일으켜 주었기에 재방영권을 비롯한 저작권 수익의 일부를 공유해달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일부 우리나라 제작사들의 경우 이젠 저작권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방향도 이미 시장에서는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넷플릭스와 한국 제작사 간의 외주 계약 이후 한국 제작사들과 작가, 배우, 감독, 스태프들이 따로 계약을 하는 구조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할리우드처럼 대표성을 띤 작가 단체 등도 형성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긴 하지만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하여 개선 여지가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악마나 탐욕 가득한 사람으로 몰아갈 이분법적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할리우드의 작가들, 배우들이 연합하여 들고 일어난 문제에는 이런 당장의 임금과 처우 개선만의 문제가 아닌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창작자들과 직결됨은 물론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모두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이스톰이 이렇게 조금 복잡한 이야기나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할 때면 많은 분들의 외면을 받고 조회수가 저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채널 운영상에 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이 부분과 관련된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문제에서는 넷플릭스와 우리 창작자들 간의 윈윈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